안녕하세요. 친절한 손마다입니다. 오늘은 아메이 2020년도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메이 사업 설명은 사업을 하라고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메이 사업자라면 이 사업 설명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의 주요 업무가 이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을 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한테도 들려주는데요. 제품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라도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소비를 하는 것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소비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Why 아메이, 아메이를 왜 하는가, 아메이 제품을 왜 써야 하는가, 내가 아메이를 왜 했는가, 이런 식의 Why 아메이. 그리고 두 번째가 What 아메이, 아메이는 무엇인가, 아메이 회사는 무엇인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What 아메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 아메이, 아메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메이 제품은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것인가, 아메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How 아메이, 이렇게 커다랗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절대 망하지 않는 작은 장사라는 장사책을 남편과 함께 출간을 했고요. 현재 카페벙커, 커피 공장인 커피벙커, 그리고 카페벙커 쇼핑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고 장사책을 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요. 장사 말고 아메이 하세요입니다.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JTBC 뉴스룸에서 나왔던 화면인데요. 캡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요. 치킨집 창업이더라고요. 암만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치킨집 창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재밌으면서도 슬픈 그런 뉴스인데요. 저희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치킨집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2001년부터 했는 저희 가게들인데요. 통닭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카페, 공장, 그리고 공간 대여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에 커다란 차이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형과 현재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했다는 것과 자가 건물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건물에 내 가게,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사한 지 10년 만에 조그맣지만 내 건물에 내 가게를 창업을 해서 그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요, 시스템의 유무더라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장사는 사장이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문을 닫고 사장이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거나 며칠씩 출장에 가도 잘 돌아가요, 그 회사가. 맞죠?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장사와 사업의 큰 차이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커피 공장도 운영을 하고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커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걸 보면 저는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좀 슬펐어요.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작정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의 미래는 노후는 편하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메이에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저의 막연함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20대에 취업을 해서 60대에 퇴직을 하고 한 노후 생활을 15년에서 20년 정도만 즐기면 됐었는데 이제는 취업이 늦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벌어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조금 막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다 해야 된다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메이를 사업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렇게 80세가 평균 연령이고 우리는 100세 시대, 우리 자녀 세대는 120세가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80세는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100세가 훨씬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함이 이렇게 3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이 3대가 이렇게 찾는데 아무도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조금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저의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 미래는 제가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은 자기들 미래만이라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참 공감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구나.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 벌써 20년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나왔는데요. 그 20년 전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들이 다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자산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20대 된 우리 딸들한테도 다 추천을 해줘서 읽은 책이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업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는 서로 동경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자영업을 20년 동안 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냥 내 돈 투자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공휴일은 좀 쉬고 보너스도 있고 휴가도 있고 연차도 있고 최저시급이 보장되는 그런 봉급생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봉급 생활자들은 또 회사 생활이 힘들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그만한 내 가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자영업자를 꿈꾸시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경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봉급세월자 자영업자들과 오른쪽에 사업가 투자자 사이에는요, 커다란 벽이 있어요. 넘기 너무 힘든 벽이 있는데 이것을 스트레스홀드라고, 문턱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왼쪽에 95%의 사람들이요, 5%의 수익을 나누어 갖고요, 오른쪽에 단 5%의 사람이 전체 95%의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노동 수입이고, 오른쪽은 자산으로, 시스템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인세성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세소득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쵸? 저는 빌딩 주인이 될 뻔했어요. 이거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허권은 아니지만 상표권을 4개나 가지고 있는데 분쟁의 소지만 됩니다.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작가, 책도 저희가 썼잖아요.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세소득자가 되려면 허밍웨이와 같이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니라 스테디셀러가 되어야지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인세소득자가 될 수 있고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나 가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재능도 없고 30억 이상 예금, 네, 이런 자산도 없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인세소득자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터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회사를 만들어라, 회사를 사라, 돈과 능력이 없다면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장에서 듣다가 보니까 어떤 리더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것으로 비유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를 만들어라.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만들어라. 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기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기차를 사라. 근데 이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렇게 능력과 돈이 없으면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표를 끊어라. 티켓팅을 해라. 이게 시스템을 활용하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데 되게 쏙쏙 와 닿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없애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메이를 설명해 놓은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메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표인데요. 공장에서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중간에 발생한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공장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이익이 붙어요. 마진이 붙는 걸 이걸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를 같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아메이 회사는요, 직접 판매하는 회사고요. 아메이 회원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메이 회원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럼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합법적이며 가입비가 없어야 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가입순이 아니라 노력순에 따른 현명한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요. 제품이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의무 구매량이 없어야 되고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가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우리 어디 대박 아이템 없냐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생활 소비재가 대박 아이템입니다. 네, 이거는 전쟁이 나도 계속 구매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활 소비재가 아이템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환불이 쉬워야 합니다. 아메이는요, 특이하게 품질 보증 제도가 아니고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은 너무 좋은 걸 알겠어. 하지만 뭐 디자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써보니까 실증이 나서 싫어, 이렇게 단순 소비자 변심, 네, 이렇게도 환불이 돼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준다는, 3개월 이내에 50% 이상만 남아있으면 내가 구매했던 가격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그런 독특한 그런 환불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번째 있는 회사가 탄탄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물짝이거든요. 낚시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품을 판매해서 판매 차익을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제품을 홍보해서 스스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과 회사를 알려가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일인데,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15년이나 있던 커다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한국 철수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몸담고 있으셨던 많은 사업자들이 수입이 갑자기 끊기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메이 회사는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실 때 회사의 그 신용도와 안정도, 건강도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체킹을 해보세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부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고요.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어서 저는 부자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시작으로 부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부자를 목표로 한번 세우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부자가 되어 있거나 부자 비슷한 그 무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부자를 목표로 두고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는 게 주식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참 좋아하는 이과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 주식이 저랑 적성이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개미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떨어지고요.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팔면요.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주식은 정말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빵을 좋아하니까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40대 초반에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부동산을 불리고 준비를 해서 내가 50세가 되는 그때 되면 부동산 월세 수익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하니까 지금 당장 어떤 자금이 있어서 부동산을 사면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근데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 그리 밝지가 않더라고요. 인구 감소, 노인 문제, 그리고 버려지는 도시, 버려진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까지는 부동산으로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겠지만 10년 뒤부터 안정적인 수익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빠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까? 구매하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의 관점에서 재산을 보유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것도 돈을 모아서 10년 뒤에는 이게 과연 안정적이지 않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그것에 다르기에는 부동산은 저한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사업을 하라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장사 말고 사업을 하라고 이제 많은 재테크 조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무언가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나보다 인건비가 낮은 사람에게 나의 일을 레버리지하고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적인 사업에는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친환경 사업, 그리고 AI에게 위협받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그리고 교육, 컨텐츠 사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 인터넷 사업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쭉 보는데 친환경 사업과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사업은 해보고 싶지만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분야인데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교육 컨텐츠 사업 이거를 보고 투어를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것도 돈이 들지 않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그 과정을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친절한 손마담 채널이 아니고 길다방 손마담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요. 글로벌 사업은 저희가 계속 외식업을 해왔기 때문에 한식을 세계화하는 그런 글로벌 사업을 궁리를 했었는데 너무 그쪽도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 사업, 그 쇼핑몰을 가지고는 있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마케팅에 돈을 들였어요.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마케팅에 돈을 썼는데 마케팅 비용만큼의 매출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50세에 현금 얼마 이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부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수치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 매달 연금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인세성 수입을 창출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저의 목표가 뭐였냐면 월 1,000만 원 나오는 그런 빌딩을 하나 부동산을 소유를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었어요. 만약에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빌딩을 소유를 하려면 20억짜리 빌딩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평균 부동산으로는 한 6% 이익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목도 좋아야 되고, 네, 그만큼 세도 잘 나가야 되고, 대출도 그만큼 적어야 되고, 6% 수익이 나는 건물도 요즘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 만약에 20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좋은 몫의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5층 지어서 12개월이 이제 되고 나면 준공허가가 나오고 월세가, 임대가 다 완료가 되면 20억을 투자하고 1년 뒤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20억이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인세성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죠.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이런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업도 찾아보고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 내가 제품만 쓰던 그 아메이가 그 예전에 나에게 와서 찾아와서 막 안 듣는데도 막 사업 설명 해주셨거든요. 띄엄띄엄 들었다가 그분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가서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수익 구조가 무엇보다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정보를 막 찾았을 때 되게 괜찮은 회사구나, 되게 똑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놔두고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만 조금 살살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뭔가를 찾고 있었잖아요. 인쇄성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이 아메이가 다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메이가요, 20억짜리 가치의 자산을 만드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고 있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아메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하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었어요. 처음에 1년 동안 무자본 사업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다면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벌어요. 100만 원 너무 적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5년 차가 되면요, 월 1,000만 원에 이런 수입이 나오는 자산을 만드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이 아메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대로 아메의 사업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고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다 보면은 본인과 이렇게 딱 코드가 맞는 그런 사업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메이에서 말하는 2년에서 5년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 권장 속도대로 그렇게 쭉 가면은 이게 가능해요. 5년 안에 이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지금 1억 2천 정도의 연수입은 그 이상은 이제 받는 수익 구조가 되었는데, 한국 아메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평균 속도가 보통 9.5년이라고 제가 작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이거를 2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3년 안에, 5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10년 안에, 그리고 15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 가기만 가면 되기는 되는 그런 일인데, 중간에 많이들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5년 안에 되면 좋지만 10년 안에 이게 된다 해도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안에 월 1,000이 아니라 월 500만 나와도, 월 300만 꾸준하게 나온다 해도 제가 돈을 투자하진 않았잖아요. 짜투리 시간을 투자해서 인쇄성 수입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깊게,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무자본이래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되고요. 2년에서 5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요, 건강도 찾고 환경도 보호하고 매달 증가, 상속되는 그런 인쇄성 소득을 벌 수 있는 사업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비윤리적이고 나쁜 일이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야 내가 성공하는 윈윈 사업이래요. 그리고 엄청 윤리적인 사업이래요. 이런 사업이 정말 있을까요? 30대의 직장인 남자분께 이걸 보여드렸더니만 세상에 이런 사업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세상에 정말 있다면 내가 하지는 않아도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알아보려고 했다가 이 일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에이 하고 마르시죠.
아메이 사업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제대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부자 공부를 하고 나서 성공하신 분들의 많은 명언들이나 그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공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지위만 찾은 게 아니고 명예와 부를 같이 얻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똑같이 다 하신 말씀들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있던 그런 내용과도 다 통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가를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스스로 벌어들이는 이 자산,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요,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째, 평생 마르지 않는 시스템. 매달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인쇄성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일이어야 돼요. 옛날에 왜 고무신, 뭐 성냥, 뭐 이런 것들은 사라졌잖아요. 코닥 필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때는 엄청 전성기였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시대에 부응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 평생 마르지 않는 시스템도 찾았어. 시대에 부응하는 일도 찾았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메이가요, 이런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장사하고 아메이를 많이 비교를 해요. 장사를 하려면요, 이 3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력, 정신력, 체력. 근데 아메이를 하려면요, 3가지 마음이 있으면 돼요. 배려심, 호기심, 결심. 배려심은요, 내가 너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한번 들어봐줘. 아니면 정말 좋은 미팅이 있어. 거기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꼭 한번 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배려심. 이런 배려심이 있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듣다가 보면, 그래? 아메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아메이가 어떤 일이길래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호기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신 다음에, 이런 회사였어? 이런 제품이었어? 이런 일이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제품을 내가 써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결심이든 결심. 이 3가지 마음만 있으면 아메이는 시작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메이는요, 생필품을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생산자 직영, 뭐 공장 직영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아메이 회원은 ABO 회원이라고 해서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캐시백을 받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ABO 회원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나 뭐 교원, 군인 등은 가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멤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포인트가 캐시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처럼 내가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적립형 포인트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교원들은 아메이 제품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멤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2020년부터 아메이와 카카오톡이 연계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ABO 회원으로부터 링크를 전달받으면요,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열렸습니다. 유통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유통구조를 설명할 때는 저기 광고 뒤에 도매, 소매, 총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총판, 도매 개념이 잘 없잖아요. 워낙 생산자 직영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뺐어요. 빼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중간에 광고를 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할인마트에서 마진이 붙어가지고 소비자들은 700원이라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공장에서 400원에 생산을 해요. 이 생산 비용이 다르죠. 연구 개발비도 많이 쓰고요. 질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메이에서는 생산 원가 자체가 높아요.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좋은 원료와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400원이면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에 바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럼 보통 광고가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요. 공장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데 여기 아메이는요,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고요. 이 회원 소비자가 광고를 해서 또 다른 회원 소비자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회원 소비자들도 공장으로부터 똑같은 700원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300원의 그 차익이 있잖아요. 이것은 회원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데요. 내가 소비한 만큼, 그리고 내가 홍보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아메이가 이런 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보고 아메이 잘할 거라고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내가 물건을 잘 팔게 생겼나, 뭐 남을 이용하게 생겼나, 그런 오해와 편견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니까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죠. 이런 일이면 제가 굳이 못하러 하겠어요. 커피만 팔아서 밥은 먹고 사는데. 한국 아메이 매출이요, 2017년도에 1조가 넘었대요. 그래서 35%를 회원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4,300억 원의 보너스가 회원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직접 판매 업체 매출 1위고요. 글로벌 아메이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한국 아메이가 신용평가 등급 5개년 연속 1등급이잖아요. 글로벌은요, 더 높아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아메이 본사 전경인데요. 아메이 본사는요, 유통회사가 아니고요, 생필품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인데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호수가요, 1급수래요. 이 화면 하나 가지고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하지 않을게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시는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래요. 아메이는요, 원료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모든 전 과정에서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친환경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메이 카탈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는 1959년 미국 미시건주에서 설립되었고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류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8개국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고 한국에는 1991년도에 들어왔어요. 왼쪽 편의 두 분이 1세대 창업자세요. 그리고 오른쪽 편의 두 분은 그 창업자의 2세신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창업자 두 분이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동업을 해서 이게 2세대까지 동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세대 경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보면 동업은 말도 안 되고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60년 동안 그것도 대를 이어서 같이 상생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윤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고요. 스티브 베넨델 알메이 회장님은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미국의 300만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기관의 회장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아버지신 제이벤 앤델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으셨었어요. 한 분이 의장직을 2번 한 것도 최초였고요. 부자지간에 이렇게 회장을 한 것도 최초로 있던 일이래요. 그만큼 미국에서는요, 아메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세대 때 안 좋은 기억들이 아직 좀 남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보면은 항상 아메이 회장님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자리하고 계셨더라고요. 무디스 아세요? 무디스?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는 바람에 우리가 IMF가 왔었던 그거 혹시 아세요? 그 무디스라는 기관은요, 국가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무디스의 모회사가 있어요. DNB라는 그런 세계 최대의 기업 정보 신용 평가 회사인데요. 역사가 올해 기준으로 179년이나 됐어요. 엄청난 회사고요. 그리고 DNB 출신 중에 미국 대통령이 4명이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이제 기업의 신용평가를 60등급으로 나눠놨는데, 아메이 회사는요, 여기에서 5A1이라는 최고 등급을 20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신용지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아메이 브랜드는요, 이렇게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구강 브랜드, 바디 브랜드, 헤어 브랜드, 그리고 오가닉 제품,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세제류, 스텐 조리기구인 아메이퀸, 그리고 에너지 음료 액세스, 국내 상생 프로그램 원포원 제품, 그리고 엠바이 뉴트리라이트, 네, 이렇게 13개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세계 판매 1위 기업이에요. 86년 전통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생태녹 그리고 공인된 자사 유기농 농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학 비료를 하나도 쓰지 않고 유기농법, 그 생태농법으로 원료를 재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하고요. 양들을 풀어서 양이 밭을 청소하게 해요. 3, 4년 동안 경작을 하고 나면 1년은 휴경기간으로 밭을 쉬게 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기농 자사 농장을 4개나 갖고 있어요. 뉴트리라이트 제조법은요, 화학 공장에서 이렇게 영양소만 쏙쏙 뽑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식물 영양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게 식물을 건조해서 농축한 것을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개수가 많아요. WS 같은 경우 우리가 6알을 먹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제조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식물들과 채소와 과일, 허브들을 건조해서 농축해 놓은 거구나. 내가 이거를 그냥 밥 반찬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6개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티스트리는 아는데 이 아티스트리가 아메이 화장품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티스트리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탑5 명품 브랜드고요. 기능은 명품이지만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착해요.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가 화장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50년 과학과 역사가 품질을 증명하고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32,000명이 넘는 그런 피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한 정보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티스트예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혹시 아티스트라고 써있는 거 보셨어요? 8년 연속 다이아몬드 스폰서로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메이 화장품 브랜드인 아티스트입니다. 저도 이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아티스트가 Art is try. 아티스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여자든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여자는 예술이고 예술은 노력하는 거다. Art is try. 저 이 브랜드 네이밍을 보고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브랜드, 뭐 바디 제품, 샴푸 제품, 치약 제품, 오가닉 제품 등 다양하게, 이거는 뭐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거품 나는 이제 세제류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많이 사용을 되는데, 이 합성 계면 활성제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대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메에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는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인체에도 무해하고 생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무해한 그런 친환경 제품이니까 이런 거는 빨리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게 우리 가족 건강, 지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홈 리빙에도 이 정수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세제류 정말 쓸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제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가격이 따져보면 정말 저렴한 게 이 홈 리빙 제품들인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가 아메이께 158만 원이거든요. 가격만 보면 시중 거보다 비싸다라고 하시는데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헤파 필터 크기가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러주는데 이 0.0024를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공기청정기랑. 보통 0.3이 많더라고요. 기능으로 본다면 200만원, 300만원 하는 그런 명품 청정기와 기능을 비교해도 훨씬 우수하더라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모두 걸러주는 유일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게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입니다. 2018년도에 대구 수돗물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대구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발견되고 그리고 과불화합물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메이 정수기는요, 이미 이것을 걸러준다는 인증을 그 전에 받았어요. 수돗물은 이런 물속에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과불화합물이나 이런 것도 문제긴 한데 녹슨 수도관도 문제예요. 이런 녹슨 수도관은 중금속 오염을 시키거든요.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이 관에는 화학 코팅제가 쓰이는데요. 암을 유발하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생수는 안전할까요? 생수에도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검출된다는 그런 뉴스는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해요. 생수가 유통되는 과정 혹시 보셨어요? 커다란 차에 햇빛에 노출된 채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마트 앞에서도 밖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햇빛에 노출되면요,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그 물속에 담길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 유출되고요. 그리고 생수가 담기는 수온지가 오염됐다는 그런 뉴스도 많더라고요. 그럼 정수기라고 모든 정수기가 다 안전할까요? 한국말에서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물을 먹으라는 거야 그랬는데,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알고부터는요, 제가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요,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고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NSF 인증도 받았고 WQA 미국 수질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은 그런 안전한 물이고요. 물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전 과정에서 NSF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세계 특허를 정수기 분야에서 120개 이상 가지고 있고 출원 중이 있는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아메이의 시작인 세제류, 소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브랜드로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때를 생분해하기 때문에 때도 잘 빠지고요. 농축이라서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이것도 브랜드 체인지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친환경 인증도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아메이 퀸 스텐 냄비가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코팅 후라이팬에서 과불화합물이 검출되고 있어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뭐 그런 내용도 많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아메이 퀸 조리 기구들이에요. 저도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아메이 퀸으로 하니까 정말 뚝딱뚝딱 빵도 되고 수육도 되고 잡채도 되고 너무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활용을 많이 못해요. 요리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길사장이 요리는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 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제품이 정말 다양해요. 네, 여성용품, 휴지, 장류, 미역김, 커피, 아이들 기저귀, 라면류, 그리고 차, 홍삼 브랜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엄청 많은 원포원 제품들이 있는데 이 원포원 제품들은 계속 조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마트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가 왜 아메이를 시작했는지 알았고 아메이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인지도 알았어.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how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메이랑 제가 코스트코랑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 코스트코도 회원제 마트잖아요. 아메이도 그냥 이런 회원제 마트라고 보시면 쉬워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원제 마트인데요. 회원 가입비는 없어요, 아메이는. 근데 코스트코는 연회비가 있잖아요. 포인트를 아메이는 매달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코스트코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어요. 근데 프리미엄 회원으로 등록을 하니까 2%의 포인트가 쌓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연회비가 8만 원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코스트코 회원들한테 카드를 빌려서 많이 마트에 장 보러 가시죠. 네, 저는 몇 번 빌려드려 봤거든요. 우리가 코스트코 회원들한테 카드를 빌려달라고 회원번호를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그 코스트코 회원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집에 그 코스트코에 와인 그거 마실 때 니네 집에 있어? 나 사러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왜 아메이 회원들한테는 나 지금 치약 사러 가도 되냐고 치약 파냐고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이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아메이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방문 판매하던 그런 개념들이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메이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요. 아메이를 홍보하는 거지 아메이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 회원번호를 달라고 하거나 구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한테 물건을 사러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래서 제가 코스트코하고 아메이를 좀 비교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4인 가족 기준 생활비가 약 4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치약, 비누, 세탁세제, 여성용품, 화장지, 휴지, 커피, 김치,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 한 4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메이 회원제 마트이고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요. 이 소비가 저의 매출이 되는데 이 원리는 바로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몇 번의 더 사업 설명과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나의 소비가 곧 나의 매출이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회원 가입비는 없고요.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고 아까 말씀드린 100% 고객 만족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메이 제품을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요.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그런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요. 사업의 기회도 됩니다. 소비는 원래 지출인데 슈퍼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요. 소비가 소득이 되고 나의 소비, 내가 소개한 사람 소비까지도 모두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아메이 소비예요. 아메이는요. 홈페이지도 갖고 있고 전용 앱도 있어요. 거기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회원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 16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에서 브랜드 체험도 하고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코스트코보다도 한 개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회원제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메이 캐시백은요 이렇게 모아주는 백이 아니고요 돌려주는 캐시백이에요. 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수입 활동이 되거든요. 그 아메이는 보너스가 3차 보너스까지 나뉘는데 오늘 1차 보너스만 가지고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나의 소비가 어떻게 매출이 되고 캐시백이 되는지 이 개념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를 보면요 제품 가격이 있고요 PVBV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저의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PV는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저 1차 보너스 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점수치고요. BV는 부가세 정도가 빠진 저의 매출 규모, 비즈니스 볼륨의 BV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을 한 35만 원치 제품을 구매를 하면요. 약 20만 점의 포인트가 쌓여요. 그러면 BV는 약 30만 BV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만 BV는 3%잖아요. 이 3%를 BV에 곱해주는 거예요. 30만 BV에 곱해주면 9,000원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BV, PV 구매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과 PV와 BV가 동일하다는 그런 가정하에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해서 20만 포인트가 되었어요.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 친구도 아메이에 주문해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 동생한테도 알려주고 동생은 또 동생 친구한테도 알려줘서 이렇게 제품을 아메이 마트에서 아메이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로 주문하면 아메이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소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도 아메이 마트에서 20만 점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90%가 바로 S가 캐시백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안 했겠죠. 한번 볼게요. 아메이 캐시백은요, 가장 마지막에 가입했는 사람 순서대로 캐시백을 계산을 해서 돌려주고 남는 게 있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내 친구가 20만 점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점 3% 6,000원의 캐시백을 받고요. 동생 친구는 10만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캐시백의 기준에 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은 친구 10만 점, 동생 10만 점 합쳐져서 20만 점이 되어서요. 동생도 6,000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저는 이 동생과 친구와 나의 소비를 다 합쳐져요. 그러면은 60만 점, 6% 36,000원의 캐시백이 돼야 되는데 친구와 동생 캐시백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4,000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럼 스폰서를 계산을 해볼게요. 스폰서의 매출 규모는 80만 점이에요. 똑같이 6% 나의 그룹의 캐시백을 빼줘야 하니까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니까 12,000원의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스폰서는 나 한 사람한테 알렸고 나는 두 사람한테 알렸고 아메이 수입은요. 모든 수입이 나로부터 시작을 되고요. 선착순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비했고 얼마나 많이 홍보했느냐에 따른 노력순이에요. 그리고 아메이 수입은요. 역전이 가능해요. 역전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저의 수익구조 편을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윤리적이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24,000원 벌려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수입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옛날엔 642 플랜이라고 그래서 내가 6명에게 알리고 그 6명이 각각 4명에게 알리고 또 거기서 각각 2명씩 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커지는 거를 보여드리면 훨씬 수입이 확장되는 걸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요즘 아메에서 브론즈라고 그래서 이 세 레그를 탄탄하게 펼치는 거를 되게 권장을 해요. 그래서 세 레그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혼자 소비하면 6,000원의 캐시백을 받고 내가 3명에게 알리니까 내가 3만 원의 캐시백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너도 20만 점 쓰고 나도 20만 점 썼는데 나는 6,000원 캐시백 받았는데 왜 너는 3만 원을 받아? 이렇게 물어봐서 알려줬어요. 제대로 알려주고 수익 구조도 알려주고 너도 3명에게 한번 홍보를 해봐. 이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각각 또 3명씩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각각 3명씩에게 홍보를 하고 이 정보를 전달을 하니까 제가 한 16만 원 이상의 캐시백을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각각 3명씩에게 더 홍보를 했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브론즈 빌더에 해당하는 약 100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더라고요. 100만 원의 캐시백이요. 매달 나오면요. 내가 6억 원을 정기 예탁금으로 넣어놓고 이자가 2%일 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약 1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만 홍보를 해도요. 내가 6억 원의 자산을 만든 그 원리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월천 나오는 그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20억 가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걸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생필품이라서 반복 구매를 하고요.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애용자 수가 증가해요.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요. 아메이가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3레그에서 3%를 달성하고 내가 9%가 되면 약 15만 원의 캐시백을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요. 2021년 8월까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시면 브론즈 키트라고 선물 세트를 줘요. 이게 상당히 쏠쏠해요. 그거 꼭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또 각각 세 레그에서 6%씩을 달성을 하고 나의 그룹 매출이 15%가 되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은 것처럼 ABC를 각각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주면요. 나는 25%의 캐시백을 받는 연봉 5천 이상의 플래티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연봉 4, 5천이 되는 플래티늄
플래티늄이 된 것처럼 A, B, C도 그런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도와준다면요,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에메랄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줘야 성공하는 그런 윈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5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요, 5년 뒤에 70가지로 늘었고요. 지금은요, 원포원 제품을 포함을 해서 100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아메이는 제가 소비를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메이의 성장은요, 아까 그렇게 똑같이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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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내가 알렸는데 혼자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에게 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메이는요, 1000만 PB를 달성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000만 점을 내가 달성하고 다른 사람이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1000만 점을 한 번 달성하면 SP라고 실버 프로듀서고요. SP를 1년에 3번 달성하면 골드 프로듀서, 한 달에 월 수입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고, 이 SP를 1년에 6번 정도 하면요, 플래티늄이라는 PT가 되는데요,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일시금 축하금도 240만 원 받고 상속권도 부여되고 호텔에 초대되어서 여행에 대한 그런 연습도 하고 축하도 받고요. 그리고 여행의 기회도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 PT를 3명 만들면요,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고요. 나보다 더 뒤에 시작했지만 A가 더 열심히 해서 플래티늄을 6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해외여행을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간대요. 그 뒤에 시작했는 B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9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내면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봉은 2억에서 4억 정도, 그리고 해외여행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그런 귀족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요, 더 많은 핀들이 있고요. 아메이는요, 수익이 한계가 없어요. 계속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봉 4, 5천이 되는 플래티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윈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도 일어납니다. 시간과 노력 이만큼 들였는데 수익은 너무 작죠. 처음엔 이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프가 역전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 퍼센트 핀, S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성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한 노력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발생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비로 그냥 끝나는데요,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일반 마트에서 쓰던 거,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던 것을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출이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요,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생기고요.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계속 정보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보면요, 자산이 형성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에서요, 제가 한 거는요, 마트를 바꿨고요, 정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재를 끼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가끔가다 정보 전달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메이는 이렇게 내가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고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런 일을 반복을 하면서 자산을 형성해가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그런 일이랍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트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써보시고 불만스러우시면 90일 내에 환불하시면 되고요. 써보고 좋으시면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주위에 자랑하시면 되고요.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저처럼 미팅에 참석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기 좋은 제품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지만 이건 당장 바꾸셨으면 해요. 요즘같이 면역력,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시기에 영양제 하나씩은 다 챙기시잖아요. 이왕이면 효과 좋은 유기농법으로 제조된 그런 원료를 사용한, 그리고 한국이 체질에 맞고 DNA 손상도 막아주는
그런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한 달치가 82,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보약 한 채 지어도 3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하루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2,733원 밖에 안 해요. 커피값 한 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은 우리가 기분은 좋지만 이 더블엑스는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요거는 바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은 뭐 이게 암에 있건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환경 호르몬도 없고 이도 안 시리고 잇몸에 피나는 것도 정말 확실히 줄고요. 치똥이라고 아세요? 이게 이 긁으면 하얗게 나오는 거, 그것도 안 생기고요. 네, 치약 정말 좋아요. 그리고 주방세제, 저는 통닭 장사부터 하면서 손이 정말 거칠었거든요. 그런데 설거지를 더 많이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손이 더 좋아졌어요. 세제를 바꾸고 나니까 손이 정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1리터가 11,000원인데요. 물과 1대5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ml 한 통이 550몇 개 안 쳐요. 정말 싸지 않나요? 네, 그리고 세탁세제. 세탁세제도 이게 3kg가 32,000원인데 비싼 것 같죠? 정말 조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1년을 사용을 해요. 엄청 저렴한 편이죠. 세제 잔류가 남지 않으니까 피부 트러블도 없고 가족의 피부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세탁세제도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용품과 이 휴지, 당장 딸을 키우고 있는 집들은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빨리, 이거는 정말 강조해요. 가격을 한번 시중가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비싸지도 않아요. 천연 펄프를 사용을 했고요, 안전한 제품이니까 네, 이거는 당장 바꾸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메이를 사업으로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제품을 바꿔 쓰기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쓰던 제품 떨어지면 그냥 바꿔 쓰는 거예요. 기존 제품을 일반 마트가 아닌 아메이 마트에서 한번 바꿔 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팅 참석, 남는 시간에 내가 TV 보고 낮잠 자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그런 자투리 시간을 조금만 할애를 해서 미팅 참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미팅 참석하니까 꼭 어디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충분히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이 미팅 참석을 하면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아메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생활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품 사용을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생활하시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가요? 사업 안 같죠? 장사보다 쉽더라니까요. 요게 브론즈 핀 달성하면 주는 그런 선물들이에요. 2020년 5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아메이 샘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건 정말 득템이에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되면 미니 샘플도 제품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도록 선물 키트가 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이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메이 창립 기본 이념인데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4개의 창립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아메이의 약속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열려 있는데 기회 안 잡으시죠. 편견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편견을 한번 내려보시고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메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메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조금 더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쓰신 이 책을 보고요, 아메이 회사에 푹 빠져버렸어요. 제목이 좀 모순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 근데요, 이걸 실천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꿈꾸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상하 구조가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니까. 아메이 회사는요, 이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것으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다 마칠게요. 저의 사업 설명이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기랑 코드가 맞는 그런 사업 설명이 있거든요. 주부였다가 아메이 사업을 하신 분, 뭐 직장인이었다가 사업하신 분, 저처럼 자영업 하다가 사업하신 분,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좀 몇 개를 찾아보시면 아메이를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나만의 사업 설명 자료를 구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